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입니다. 파빌리온에 담긴 의미에 대한 부분은 1차 크리틱 때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은 경계로서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역을 구획하는 경계가 동시에 자연의 영역도 함께 구획하는 경계여야 했습니다. 또한 두 영역이 확장해 갈 때 상호 보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애셔 그림을 오마주한 테셀레이션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부분과 같은 경계를 파빌리온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경계의 구축은 하나의 유닛이 쌓여가는 방법으로 구축됩니다. 유닛은 이와 같은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을 위한 수평 수직의 공간을 만들면서도 동식물을 위한 다이나믹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형태의 면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이 부각된 유닛이어야 했습니다. 유닛은 삼각으로 배치되며 엮여갑니다. 이러한 삼각배치는 이중적인 면을 배치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두 영역의 상호 보완적인 확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빌리온의 주요 재료는 파라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단 파라핀은 자유롭게 성형하여 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면을 하나의 유닛에 표현할 수 있었고 파빌리온을 제작한 후 다시 녹여서 양초로 재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파라핀의 건축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파빌리온에서 파라핀은 압축재와 인장재로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하부의 파라핀 유닛은 그 위에 6개의 유닛이 누르는 하중을 버티고 있으며 유닛의 가로축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여 횡력에 저항합니다. 또한 저희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보조제를 실험해보고 스테아린산 10%를 첨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한 강한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파라핀은 구조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향을 첨가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파라핀을 굳히냐에 따라서 다양한 재질감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본 파빌리온에서 향과 색상 등으로 공감각적인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도면들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앞서 이야기한 애셔의 테셀레이션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플랜은 높이별로 다양한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엘리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스펙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크리틱에서는 파라핀의 물성을 극대화시켜 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연의 면을 표현할 때 녹은 파라핀을 이용하여 더욱 자연과 같은 공간을 구현해 보기로 하였고 향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그 브랜드가 선정한 향을 첨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목업 상황입니다. 일단 몰드를 만들기 위해 원형 유닛이 필요했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 프린트하였고 퍼티칠을 통해 울퉁불퉁한 면과 틈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표면 광택을 위해 에폭시 칠을 하였습니다.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사포로 마감해줍니다. 다음은 몰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단 알지네이트를 경화제와 섞습니다. 배합한 알지네이트를 틀의 반 정도까지만 먼저 부어줍니다. 실리콘을 경화제와 배합합니다. 알지네이트가 깔려있는 틀 위에 실리콘을 붓습니다. 실리콘 반을 먼저 굳히고 뒤집어서 알지네이트를 분리하고 알지네이트가 있던 공간을 실리콘으로 마저 채웁니다. 실리콘이 다 굳으면 원형 유닛을 분리해냅니다. 몰드에 파라핀을 붓고 굳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차 크리틱 때 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는 아마 어, 모듈러 유닛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다 보니까 너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제작 동영상도 물론 뭐 열심히 뭐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근데 약간 좀 지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오히려 그 부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제작 동영상 자체가 너무 이게 길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 공생이고 이런데 저게 들어가는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저그 유닛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그 몰드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저런 것도 다 폐기물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저건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딱딱딱딱 보여주면서 컷별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글쎄요 이게 프로젝트가 어떤 주제랑 맞는지에 대해서도 아니 주제랑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 그러니까 이 우하우스의 전체 주제를 얘가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도 좀 더 정확하게 본인 그 학생들의 생각이 어디선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MC 애셔 이런 건 뭐 직관적인 거잖아요. 애셔가 꼭 애셔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뭐 사실상 애셔의 어떤 그 뭐 파나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랑 그다음에 뭐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그좀 비약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왜 어떤 저런 유닛의 형태 그다음에 왜 파라핀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금 이제 만들어진 최종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그쪽에서 내부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거기서 정말 그 진짜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확신이 안 서는 것도 조금 있고 그리고 동물이 왜 저런 데서 저렇게 생긴 유닛에서 꼭 있어야만 되는지도 사실 확신이 안 서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너무 그 파라핀 유닛에 조금 너무 이렇게 그 몰입돼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지금 뭐 결과는 제가 볼 때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물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것도 나중에 저거 다 하고 만약에 실제로 뭐 이번에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거 지어가지고 나중에 뭐 저 파라핀 가지고 우리가 저 다 녹여서 뭐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게 주제랑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디자이너의 자기 에고에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간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이게 정말 주제랑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실제 전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실제 만든다고 쳐. 근데 진짜 파라핀으로 다 만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했던 얘기들이 모든 얘기가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좋으면 그럼 만사 오케이야. 그럼 환경하고도 안 맞아도 되고 뭐 주제랑 안 맞아도 돼. 걔만 좋으면 돼.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이게 주제랑 맞는 건지, 이게 진짜 좋을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설명에서. 네.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어, 뭐 디자인적으로는 뭐 좋다고 보는데 어, 네. 그런 설명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실제로 옷 만들다 보니까 얘가 그러니까 투시도나 이런 것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 물성의 매력이 얼마큼 표현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 그런 멀리다. 것들 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표현, 몰라.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건 없어요. 쟤를 그냥 렌더링만으로 그냥 하기에는 저 재료 자체가 좀 특이한 재료니까 저걸 어떤 식으로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저걸 다 만들어가지고 뭐 동영상을 찍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네, 저희가 이거 파빌리온 다 완성하고 그거를 녹여서 양초로 만든 다음에 그걸 팔아서 수익금 낸 다음에 그거를 환경 쪽에 기부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더 넣어서 완성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너무 내 느낌에 뭐냐면 부자가 이거 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좀 비약해서 얘기하는 건데 부자가 막 이렇게 막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예를 들어 뭐 비합법적인 걸로 돈 번 다음에 내가 그걸로 나중에 뭐 자선 사업 할 거야 이것처럼 들리고 뭐 그걸 뭐 파라핀 해가지고 양초 만들어서 판 다음에 돈 만들어서 하느니 그냥 애초에 그 돈 가지고 파라핀 만들 돈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정말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얘가, 글쎄요, 예를 들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연대 할 때 제가 코멘트 준 것처럼, 그 안에다가 뭐 이제 실제로 씨가 들어간다면, 걔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그 씨가 자라서 뭐 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시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얘도 뭐 정말, 이것도 좀 약간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진짜 불질러가지고 파라핀 다 녹여버린 다음에 걔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 지금 너무 이렇게 딱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너무 다이렉트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직설적이야. 뭐 하면은 그냥 이렇기 때문에 우린 이거고, 우린 이거기 때문에 이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깊게 생각한 거를 프레젠테이션에 그 설명이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이 결과물로서 얼마나 좋을 것인가는 결과물로서 또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이든 그 렌더링이든 그런 거는 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죠. 최소 한두 명은 내가 봤을 때 컨셉이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누구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파라핀을 사실 쓰는 이유가 또 저희가 의미상으로 경계를 결국 만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공간을 나누는 경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 파라핀으로, 파빌리온으로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경계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일체화 돼야 된다고 해서 유닛과 유닛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통으로 일체화 돼야 된다고 해서 그 파라핀은 약간 녹았다가 붙으면서 일체화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 통으로 파빌리온이 하나의 어떤 통으로 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더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좋아. 뭐 형태적으로도 재밌고 유닛도 재밌게 생겼고 그 물성도 뭐 재료도 재밌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만들어서 결과물을 딱 보여주고 끝나는 프로젝트면 그 설명이 조금 약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더 굉장히 확실하게 이거는 공모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공모전은 굉장히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쾌해야 되잖아. 딱 봤을 때 이미지 하나 보고 이해가 다 돼야 되잖아.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는 거면 컨셉이고 뭐고 사실
사람들이 들어도 신경 안 써. 결과물에 다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또 명쾌하게 하세요. 네. 10분 넘었네요. 네, 크리틱 다 끝나셨으면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문은 국민대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질문해 주세요. 항상 초반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라핀에 뭐 향을 넣어서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뭐 향의 경계를 만든다는 것인지, 그래서 되게 경계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좀 들리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경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경계가 그 하나의 경계로 인간의 공간도 만들어지면서 자연의 공간도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런 경계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애셔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애셔 그림에서 이 하나의 선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떤 그 위에 새를 그리면서 왼쪽에 있는 이 다른 그림도 같이 그리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셔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그거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쪽 그림을 같이 그리는 하나의 선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가 담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의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라는 공생이라는 주제의식 자체에 대해서 한 파빌리온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작동을 통해서 나타낸다기보다는 어떤 경계라는 그 도시 속에 존재하는 경계라는 요소에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규칙을 그 한 파빌리온 안에서 보여줌으로써 이게 도시라는 곳으로 확장됐을 때는 어떨까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경계가 양면을 고려해서 그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일례로 들어서 아파트라는 경계는 이제 안에 사는 인간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경계들, 이런 경계가 그어지는데, 이런 경계가 그 경계 밖에 있는 자연을 위한 것도 고려하고 그어지면 어떨까, 이런 얘기에서 시작돼서 이 선의 양면을 고려하자, 이렇게 되면서 양면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향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는 약간 부차적인 건데, 저희가 결국 하나의 면을 통해서 두 개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향을 첨가할 때도 그 하나의 면에서 그 양쪽으로 좀 다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넣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면이랑 자연의 면이 있으면은 그 인간의 면 쪽에는 약간 좀 더 인간을 상징하는 향이 나타나고, 자연 쪽 면에는 그 좀 더 숲 같은 그런 자연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좀 부가적으로 추가한 거예요. 향 쪽으로 약간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서 향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리 자연향이라고 해도 인공적인 향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향들이 어떻게, 사실 그 파빌리온을 봤을 때 안과 밖이라는 게에 대한 경계가 그렇게 막 뚜렷해 보이진 않고 뭔가 약간 되게 유기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어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을 안과 밖의 향을 조절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동물들은 어쨌거나 인공적인 향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동물이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향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의 파빌리온이 의도한 부분이 동물이 좋아해서 찾아와서 동물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그런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파빌리온이 그 공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파빌리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파빌리온을 의도했기 때문에 사실 향을 꼭 자연의 생물들이 좋아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질문 게 어떤 부분이었죠? 향 다음에 질문해 주신 게 이제 그 공간의 안과 밖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파빌리온을 보면은 그 테셀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되게 동일한 형태의 공간들이 이렇게 안팎 이렇게 꽤 있는데 저게 사실 안팎이라는 게 엄청 규정돼 있다기보다는 공간적으로 읽을 때 이게 아니다, 이게 밖이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들과 그 냄새로서 이게 자연의 경계다, 인간의 경계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엮어가면서 어디는 자연에게 아닐 수 있지만 어디는 인간에게 아닐 수 있다. 인간이 밖이 자연에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의 공간 배치를 엮으면서 의미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기 약간 가지치기가 많이 일어나는 데를 자연의 공간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냥 평면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인간의 공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식으로 배치를 했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각 공간의 그 경계가 되는 그 선이 인간의 경계를 구성하면서도 자연의 경계도 동시에 만든다라는 테셀레이션의 그 의미가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진기 씨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재활용을 목적으로 파라핀을 사용한 게 되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끝나고 뭐 처리할 걱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파라핀을 사용했으면 이제 좋은데 뭔가 첨가를 하셨잖아요. 이제 아까 뭐 향도 뭐 2종류 이상 들어가는 것 같고 색깔도 들어갔고 약간 뭐 단단해지기 위해서 뭔가 더 첨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첨가가 된 상황에서도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네,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향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뭔가 팔고 막 이럴 거면은 상품 인증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게 안전한 제품인지, 향초로서 안전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을 진행해가지고, 상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국대 질문 받도록 할게요. 건국대 질문해 주세요. 네, 발표 잘 봤습니다. 파라핀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참신해서 재밌었는데 실현 가능성 문제에서 여름철에 너무 뜨거워서 약간 녹는다거나 비가 오는 경우 등 이제 온도나 습도에 대한 파라핀의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습도에 대해서는 크게 예민하지 않은 물질이긴 한데 확실히 온도에 있어서 좀 예민한 물질이었어요. 사실 50도 정도가 되게 되면은 녹기 시작하는데, 네. 그리고 또 압력을 받으면 좀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울퉁불퉁한 바닥 지형에 이렇게 적응이 되듯이 서서히 눌리기도 하고 조금씩 녹으면서 흘러내리기도 하는데, 근데 파라핀의 가장 신기한 특징은 표면만 녹는다는 거예요. 이 온도가 높아진다고 한 번에 안에까지 녹는 게 아니고 표면이 녹기 때문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3장의 이미지 중에 왼쪽에 있는 저런 불규칙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녹으면 오히려.
그리고 저희가 유닛을 만들 때도 지금 앞에 유닛이 있는데 한쪽 면에 경사로처럼 이렇게 유닛이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닛이 녹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인간 쪽 파사드를 구성하는 면이 아니고 최대한 자연적 파사드 면에만 흘러내리면서 나오는 시각적 효과도 의도를 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저 재료에 대해서 동물들한테 유해하거나 그런 재료가 아닌지, 뭐 먹을 수도 있고 흘러내리는 그런 녹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물들에게 유해한지 무해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유해성에 대해서는 사실 초를 피운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에게도 유익한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동물에게 이렇게 막 이익이 되거나 건강에 좋거나 그런 행위는 아닌데 저희 파빌리온에서 그래서 불은 피우지 않고요. 근데 파라핀 자체가 이렇게 온전히 있을 때는 건강에 크게 유해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근데 또 그런 유해성 이런 거를 고려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상징적인 도시의 큰 맥락에서 상징적인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파라핀이 굳은 상태에서 지금 유해하지 않다라는 거를 아까 말했듯이 그 인증을 진행해가지고 약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